프랑스 혁명은 특권층의 불합리한 권력에 항거하여 민중들이 불처럼 일어나 공권적 폐습을 타파하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시킨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었답니다. 혁명 중에 혁명으로 대혁명이라고 불리운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강력한 왕의 지배하에서 자유와 평등을 획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공부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장의 그림은 프랑스 혁명 이전의 구제도의 모순을 단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세계사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제1신분인 성직자와 제2신분인 귀족이 제3신분인 평민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처럼 프랑스는 신분으로 인해 골이 깊은 나라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부자에게는 면세 혜택을 주면서 가난한 백성의 부담만 가중하던 불공정한 조세제도였습니다. 성직자와 귀족은 프랑스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했지만 전체 토지 40%를 차지하는 등 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갖 면세 특권을 누리고 있는 반면 제3신분인 평민은 정치적으로 배제된 채 공권적인 의무와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 이 불합리한 프랑스 사회체제를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은 혁명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3부의 소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는 계속된 전쟁과 공정의 사치스러운 생활, 흉작으로 인한 극심한 굶주림, 미국 독립혁명의 지원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국왕 루이 16세는 돈이 지급해지자 세금을 올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89년 3부회를 소집하기에 이릅니다. 왕은 1614년 이후 160년 동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던 이 신분제 의회를 소집해서 세금 인상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려 했습니다. 3부회가 열렸지만 성직자와 귀족 대표들은 종전의 관례대로 신분별 투표를 고집하였고 이들보다 수가 더 많았던 평민 대표들은 머릿수 표결을 주장하며 투표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민 대표들은 자신들도 국가를 대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18세기는 금융과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법률가, 의사, 은행가, 상인, 수공업자 등 당대의 지식인으로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으로 의식이 변하고 있어 특권사회 몰락이 예고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왕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평민 대표들이 투표하지 못하도록 불을 걸어 잠가버립니다. 화가 난 평민 대표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1789년 6월 베르사유 궁전 인근의 테니스 코트에 모여 스스로 국민의 대표 기관임을 선언하고 국민의회를 선포하게 됩니다.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총칼의 위험에도 결코 해산하지 않겠다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합니다. 불안해진 왕이 군사력으로 해산시키려 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민심은 동요하고 격분한 파리 시민들이 1789년 7월 14일 거리로 쏟아져 나와 무기를 찾아다닙니다. 그들은 악명 높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스티유 감옥은 죽을 때까지 고문을 받는다는 소문이 무성한 전제정치의 상징으로 사람들이 증오했던 곳이었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감옥의 책임자와 간수들을 살육하고 머리를 잘라 창에 꽂은 채 거리를 활보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바스티유 감옥엔 무기도 거의 없었고요. 죄수도 고작 2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대한 투쟁의 서막으로 프랑스인들은 지금도 바스티유 습격을 위대한 혁명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14일을 프랑스의 국경일로 정하고 그 의미를 되새긴다고 합니다. 혁명으로 바스티유 감옥은 완전히 철거되고 거기서 나온 돌을 사용해 콩코르드 다리를 만들었는데요. 왕래가 많은 다리를 지어 구제도를 짓밟고 다니자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이제 혁명의 불꽃은 전국으로 퍼져갑니다. 지방에서도 성남 백성들은 영주의 성과 수도원을 약탈하고 부수었으며 자신들의 의무가 기록된 문서들을 불에 태웠습니다. 결국 왕은
귀족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의회는 노예 신분을 폐지하고 귀족 및 성직자에 대한 모든 특혜를 없앱니다. 이후부터 모든 프랑스인들은 조세와 법 앞에 동등하게 되었다고 하니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국민의회는 혁명의 기본 이념이 담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즉 인권선언을 발표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이 선포됩니다. 인권선언 그림을 보면 왼쪽은 홍제도의 모순을 상징하는 사슬을 끊고 있으며 오른쪽 천사가 가리키는 것은 이성의 눈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앙시앵-레즘 무제도의 모습은 폐기됩니다. 중요합니다. 국민의회 때에 인권선언이 나왔고요. 국민의회가 제정한 헌법은 입헌군주제였으며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제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지는 못하지만 1791년 이 헌법은 프랑스를 유럽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 헌법에 의해 국민의회는 해산되고 입법의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혁명 세력은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누어졌는데요. 혁명 초기의 대세는 입헌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온건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도를 뒤집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이 16세와 왕비의 마리 앙뜨와네트가 파리를 탈출하여 왕비의 친정인 오스트리아에서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로 다시 쳐들어와 왕권을 되찾으려 한 것입니다. 이 탈출 시도는 국경지대에서 발각되고 군인들에 의해 파리로 이송되어 결국 팝에 위폐되고 엄중한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을 건설하자는 급진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민중들은 굶주림과 신분제 타파를 위해 혁명을 했지만은 굶주림에 벗어나기는커녕 혁명의 불길이 번질까 두려워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등 유럽 군주들이 대프랑스 동맹을 만들어 프랑스의 군인을 보냈고 이들은 왕가를 가만두지 않으면 파리를 부수겠다고 협박합니다. 프랑스 침공의 소식을 들은 수많은 민중들은 스스로 무기를 들고 파리를 지키기 위해 용감히 싸우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 혁명군은 라 마르세이즈를 만들었는데요. 1879년에 이 노래는 프랑스 국가로 채택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과 혁명의 아수라장에서 경제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물가가 치솟아 민중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전세가 불리했고 물가 상승, 식량 부족에 시달린 혁명군은 강경파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792년 국민공회가 소집되고 투표 결과 1793년 루이 16세는 반역자로 단두대로 공개 처형됩니다. 단두대의 칼날이 목에 떨어지기 전 루이 16세는 몰려든 군중을 향해 프랑스인들이여 나는 무고하게 죽는다 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왕이 처형된 이 혁명 광장을 오늘날 콩코르드 광장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공무원 시절 프랑스 견학을 했었는데요. 콩코르드 광장을 다녀온 추억이 있답니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빼고 프랑스 혁명을 말할 수 없는데요. 무절제한 사치의 상징으로 적자 부인이라는 비난을 받았고요. 빵이 없으면 폐익을 드세요라는 말을 하여 민중들의 증오심이 컸다고 합니다. 왕비에 대한 소문은 부풀려져서 온갖 유언비들이 떠돌았고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성남 민중들을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오랜 숙적으로 두 나라는 동맹을 위해 정략 교류를 하여 루이 16세의 왕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탈주를 시도하다 붙잡혀서 38살에 단두대로 처형된 불우의 왕비입니다. 아무리 신분사이라 해도 전혀 세상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베르사유 궁전에서 사치를 일삼는 것만으로도 배고픈 백성들에게는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강경파인 국민공예는 왕을 처형한 후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공화파는 두 파로 나뉘는데요. 부르주아를 대변하는 온건파 세력인 지롱드파와 소시민과 프롤레타리아의 지지를 받는 급진적 세력인 자코뱅파로 나누어졌는데요. 프랑스 의회에서 지롱드 당은 오른쪽에 앉았고 자코뱅 당은 왼쪽에 앉은 전통이 오늘날의 우파와 좌파 개념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프랑스는 공화국이 되었는데요. 혁명 지도부 중 가장 과격한 자코뱅의 로베스피에르는 최고 가격제를 실시해 일시적인 물가 안정을 이루었지만 혁명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걸고 공포 정치를 시행합니다.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를 통해 혁명의 적으로 간주된 반대파들을 단두대로 처형하였습니다. 그의 공포기간 1년 만에 50만 명이 투옥되고 단두대로 3만 5천 명이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단두대는 혁명의 적을 손쉽게 처형하기 위해 의사 기요틴이 만든 숙청 도구였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는 원래 계급에 따라 사형 체계가 달랐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죽음도 평등해야 한다는 평등 사상과 인간은 고통 없이 사형되어야 한다는 박의 정신으로 단두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루이 16세를 비롯한 수많은 성직자와 귀족들이 평민과 똑같이 단두대로 평등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는 죽음에서까지 평등 정신을 실천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자코뱅 파의 공포 정치에 반발한 온건파인 지롱드파는 로베스피에르와 그 세력을 탄핵하고 로베스피에르를 단두대로 처형합니다. 이를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합니다. 테르미도르는 프랑스 혁명력의 11월달 이름이라고 합니다. 온건파인 부르주아 계급이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고 1795년 5명의 총재가 운영하는 총재 정부가 나섰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끊임없는 폭동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가득했고 외부적으로는 왕까지 죽이는 이 혁명을 제압하려는 대프랑스 동맹국과 싸워야 했는데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그의 등장으로 이 위대한 시민혁명은 막을 내리게 된답니다. 프랑스 혁명은 대표적인 시민혁명의 전형입니다. 봉건 사회를 타파했으며 공화정을 만들어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봉건적인 왕조들이 많았었는데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인 자유평등 파괴가 전 유럽에 전파되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혁명을 공부했는데요. 프랑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묻는 문제 간단하게 나오면 구제도의 모순. 자, 이거 그다음 이 그림 앞에서 해줬었지. 자, 그래서 구제도, 옛날 제도의 모순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의 모순이었고, 그다음 또 여기 계몽 사상이 뭔지 보자. 16세기, 18세기에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무지와 알지 못하는 것, 무식, 미신을 타파하고 사회를 개혁하려고 한 사상, 운동을 말한다. 프랑스 중심으로 시작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루소, 몽테스키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계몽 사상, 무지와 미신을 없애고 타파하고 없애고 개혁하려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도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이게 들어온다. 우리나라에도. 자,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 이건 무조건 순서도 알아야 되는 거. 자, 순서. 산부인을 소집해. 루이 16세가 산부인을 소집하는 것은 조금 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순서, 산부의 소집. 그래서 의회 표결 방식에서 대립이 생겨서 테니스 코트 세약을 하게 되고 제3신분이 그래서 국민의회가 만들어져. 국민의회.
여기서 이걸 인권 선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자, 입헌 군주제가 만들어진다는 거. 의회가 만든 법, 입헌, 의회가 만든 법의 임금은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 입법의회, 입법의회가 만들어져. 자, 국민의회에서 입법의회가 만들어져. 자, 입법의회, 여기서 입법의회가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를 하고 혁명 전쟁 시작.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옆에 다른 나라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지금의 독일이야. 이런 나라들은 봉건제, 절대 왕정 국가였어.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가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왕권을 위협해. 그러니까 자기 나라들한테 이거 또 이런 것이 혁명이 퍼질까봐 두려워서 위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 나라들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하게 시작하는 거. 자, 국민공회. 공화정이 선포가 돼. 자, 이거 순서 좀 알아놔라. 국민의회, 입법의회. 자, 국민들이 모였다. 일단 처음에 모여서 회의를 해. 의회. 국민들이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해. 입법의회는 뭘까? 법을 만들자는 소리야. 법을 만들자. 다시 국민공회로 넘어가. 이제 법 만들었으니까 국민공회로 넘어가서 공화정을 선포하는 거야. 자, 공화정이 뭐라겠지? 왕이 없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국민들의 대표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 그게 공화정이야. 자, 다시 이것 때문에 불만이 쌓여서 테니스 코트에서 시작해서 서약을 하고 국민의회가 만들어지고 법을 만들어야겠다. 입법의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여기 또 입헌 군주제가 있었지.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공회가 만들어지고 공화정을 선포하고 루이 16세 처형하고 자,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 반대파를 숙청해. 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처형이 되고 이러면서 총재 정부가 생겨서 5명의 총재가 생기면 독재를 안 하겠지 하고 총재 정부가 생겼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많이 생겨. 자, 그래서 나폴레옹 시도로 넘어간다는 거. 이거 순서 꼭 외워야 된다.